네, 이번 달 첫 스타트는 조금 불안하게 끊었습니다. 연준에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조금 움찔했고요. 이후에는 지수 등락 속에서 거래 대금이도 선거 끝나고 부쩍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슈 플레이에 집중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될지 절대 전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한마디 듣겠습니다. 어떤 거 잡으셨어요? 예, 제 오늘 한마디는 증시 정상화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정상화를 뭔가 자극할 만한 포인트가 나온 건지 그거 캐치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일단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뭐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전 코스피나 미국의 S&P 지수나 전고점까지는 가기 힘들어도 저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S&P 지수를 좀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S&P 지수를 좀 보자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좀 여기 있는데 예, 여기 나옵니다. S&P 지수가 지금 현재 그 바닥 한 3,900선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한 4,200선을 이제 거의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S&P 지수가 좀 등락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4,400선까지는 좀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차후에 어떤 흐름을 보고 나서 더 상승할 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일방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900선에서 올라올 때 너무나 좀 급하게 좀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추세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 코스피도 한 2,700선을 가뿐히 넘어서 2,800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꺾였기 때문인데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앞뒤 구분 없는 그런 거대한 공포에 많이 휩싸여 있었죠, 그동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정말 저 혼자 쓸쓸히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설파해온 바가 있습니다. 제 전망이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망이 들어맞을 때마다 좀 소름이 끼쳤다고 말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그 하락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진행한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좀 되게 견고했던 밀 가격이 되게 견고했죠. 이 밀 가격이 붓셀당 1,000센트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최근 고점이 한 1,400센트 수준이었는데 1,000센트 부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마저 LNG죠. 천연가스마저 8달러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을 향해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의 항구 오데사 항구를 러시아가 점령하는 그 항구를 개방을 하라는 것을 러시아 쪽에 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 수뇌부와 러시아의 군 수뇌부들이 만나면서 그러는 회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항구가 열리면은 약 한 2,500만 톤에 달하는 그 밀이 이제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곡물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겠죠. 또 어제도 되게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아주 싼 원유를 지금 수입을 해온다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매우 높게 올라갔는데 그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원래 국제 정치라는 것은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사실 좀 약간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감안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바이든이 원유를 수입을 하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발언만으로도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또한 보도가 나왔죠. 이런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는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서방 세계 국가들은 뭐 에너지나 각종 광물, 원자재 같은 것들을 다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 추세에 놓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정상화를 기대하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해서 네, 근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캐치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을 조금 압축을 해볼까? 오늘 장에 가장 눈에 띄었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 점검하셨을까요? 예,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 뭐 일단 섹터별로 그 뭐 2차 전지나 뭐 PCB 섹터 같은 것들 좀 부진하고, 기계 건설 업종들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기계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이슈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 PCB 섹터에 좀 부진한 것에 대해 좀 초점을 좀 주목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CB 섹터가 그동안 앞으로 그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심텍,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등의 어떤 그런 PCB 기판 업체들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들이 하락을 한 이유는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PCB 기판이 이제 탑을 찍고 피크아웃을 한다,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쯤에 해서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것을 수요일 때부터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신택의 주식을 거의 한 1,000억 원이 넘는 1,200억 가량까지도 들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공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90만 주 이상, 95만 주 이상 되는 공매도 수량을 모건 스탠리에서 보유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치면서 하락 리포트를 내면서, 하락 리포트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립 리포트였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PCB 기판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 리포트였고요. 예, 그 PCB 섹터에 부진할 거라는 그 리포트로 인해서 공매도 수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노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섹터가 이제 좀 하락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공매도가 많이 줄면서 추후에는 많이 줄어들겠죠. 주가가 내려가면. 그럼 그때 PCB 섹터를 다시 투자해야 될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좀 절대 전략을 어떻게 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 포인트 잡으실까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서도 긴축 사이클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증시는 상승으로 이미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을 많이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가져가시면서 섹터의 숏을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롱숏 포지션을 적절히 섞어 가시면서 지수의 등락을 우리가 잘 거쳐 나가면서 우량주의 주가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짧게 우량주에 대한 힌트 주신다면요, 전문가님? 우량주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PCB나 2차 전지 주들이 좋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PCB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쳐두시길 바라고요. 좀 앞으로 PER이 거의 10배 이하 되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기본적으로 포트를 한 50%에서 70% 정도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는 롱숏 포지션을 지수나 섹터에 거시고 나머지 현금 좀 보유하는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큰 틀 잡아주셨네요. 많은 전략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